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서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까지 굵직굵직한 인사들이 줄줄이 언급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목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래도 제3지대에 저희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다음 달 14일 창당 후 첫 전당대회를 여는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김웅 의원님과 반갑습니다. 박상태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어유, 또 우리 김웅 전 의원님과도 좀 이렇게 막역한 사이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가워하시네. 김웅 의원님은 예. 그 의원 하시기 전에 예. 검사하실 때 예. 그때 법무부에 있었거든요. 아하. 그때 법무부에 계셨는데 대검, 검찰 대검. 대검에. 예. 그때 이제 형사정책단장.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아하. 저는 그때 이제 그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아하. 검찰 개혁을 다뤘는데 예.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설명도 해주시고 아. 그때는 이제 윤석열 특수부하고 약간 결이 다른 검사였습니다. 아하. 지금도 다르고. 네. 근데 난 그래서 저쪽 당에 가서 우리 김웅 의원이 되긴 했는데 저기서 어떻게 하실려나 상당히 궁금했는데 아. 역시 뭔가 이건 결이 다르게 하고 결이 다르게 하고 나오세요. 역시나였군요. 예, 아무튼 총선 전에 뵙고 오랜만에 나와주셨고 예. 방송 출연도 총선 마치고 처음이신 것 예. 같습니다. 예, 한파승부의 또 고정 예. 패널이셨게 무사히 삼선 의원으로 돌아오셨어요. 예. 예, 소회랄까 간단히 말씀 주시면. 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천운이라고 그래요. 제가 호가 천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천은 김종민. 전생에 나라를 2번 구했다. 아.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임진왜란 명량해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번은 살수대첩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격려 삼아서 좋은 말씀들 해주시는데 예, 예. 이제 뭔가 뭐 하늘이 도왔으면 이 천우신조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김종민을 국회의원 한 번 더 시켰는지 예. 이 뜻을 잘 찾아서 아하. 이 천운이 이 예. 김종민의 천운이 아니라 아하. 우리 세종 시민의 천운 아하. 또 대한민국 한국 정치의 천운이 되는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아, 합니다. 그렇군요. 천운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데 새로운 미래도 전당대회 지금 개최할 예정이시죠? 예. 예, 그 일정 좀 말씀해 주시고. 7월 14일 전당대회 공고가 났는데요. 예. 지금 전당대회 관리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와 그 전준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공동 대표를 하다가 선거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전당대회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전당대회 연다는 것은 또 제3지대 정당으로서 흔들림 없이 그 당의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의원님 앞으로 전당대회 어떤 식으로 뭐 도우시거나 하시는? 뭐 아직 뭐 전당대회에 대해서 뭐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요. 예, 예. 근데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미래가 뭐 뜻은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이 다양성 민주주의 새로운 길을 걷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결국 민심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제가 당선이 되긴 했지만 애초에 했던 목표에 비해선 턱없는 결과고 예. 그리고 저의 당선도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지 때문에 생긴 거라기보다는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어떤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모여진 것이어서 저는 그냥 가던 길을 가는 전당대회라면 의미가 없다. 아하. 사실은 그런 정도 결과였으면 국민들한테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뭔가 근본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거의 재창당에 준하는 새로운 그런 고민을 담은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정도 원칙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웅 의원님과 박 실장님도 질문해 주십시오. 재창당의 고민이라면 어느 방향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하면 예. 또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예. 상황까지 얘기를 해보여서 제가 이제 전당대회 책임 있게 참여를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 박상태 실장이 실장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책임 있는 공개적인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죠. 아직 공개하기는 아니요. 예, 된다. 아직은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최근 나온 얘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별도로 6개 야당 연합해서 예. 교섭단체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은 의원님이 하신 거죠? 예. 예. 화답이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그 제안한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주로 약간 개혁신당이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예. 6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했을 때 결론은 예. 일단 제안을 했는데 의미는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게 당장 실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니 각 당이 좀 신중하게 내부 논의를 좀 해본 다음에 결론을 내리자. 요까지가 그날 회의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건데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정기국회 전에 결론을 내서 교섭단체 구성하는 결론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기국회 해보니까 예. 이 교섭단체 안 해가지고는 이게 의정활동 못하겠다. 뭐 이런 경험을 가지고 또 어떤 결론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섭단체로 가는 게 저는 맞다. 확실할 것 같다. 확실할 네. 것 같다. 교섭단체 안 가고는 예. 이 21명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인공위성처럼 떠도는 이런 방식의 의정활동은 국가적으로도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미래 1석, 새진보연합 1석, 사회민주당 1석 모두 더하면 21개가 돼서 이게 이제 교섭단체 기준이 20석을 채우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구성될 거라고 봐요. 김웅 의원님 예. 이 전망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개혁신당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조국하고 엮이면은 뭐 치명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저 우리 의원님이 전망하시는 것은 제3지대로서 의미 있는 그런 그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조국 당에 이게 먹혀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그 정말 남기신 공전의 히트작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국이야. 그게 사실은 일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조국에 대한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만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느냐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조국 신당의 일종의 그쪽에 다 끌려 들어갈 거라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면은 성공 못할 수도 있고 개혁신당은 아마 안 갈 겁니다. 그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의원님이 예. 이제 초선 의원 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안 되셨잖아요. 잘렸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삼선 의원이니까 아, 좀 다른 시각에 그냥 의견을 삼선이 한번 아니고 드려볼게요. 천은 삼선으로 정정해 주세요. 예. 삼선 하실 때는 교섭단체와 예. 정당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법적인 성격도 다르고 아하. 실제 활동 내용도 완전히 달라요. 정당의 정견, 정책은 정당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교섭단체는 이 정당의 활동을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국회 운영상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한시적인 제한적인 조직이에요. 프로젝트. 그래서 각각이 의견이 달라도 정견이 달라도 교섭단체를 통해서 국회 운영을 위한 협력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이제 예를 들면 교섭단체 수준이 높아서 우린 정치적 견해, 예를 들면 개헌을 같이 하겠다, 선거법을 같이 하겠다, 아니면 최상병 특검을 같이 하겠다, 뭐 이런 공동의 정견과 정책 목표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선택하기 나름인데 예. 그렇게 제한적으로 공동의 정책은 같이 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거에 대해서는 각 당이 활동하면 돼요. 제가 유일하게 교섭단체를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21명의 의원이 예.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이 개인의 의정 활동이 교섭단체가 아니고는 완전히 이거 흑사리가 돼버려요. 흑살이? 네. 껍데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깍두기가 돼버려요. 깍두기가 그래서 예. 양쪽 교섭단체 간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의사일정 합의하고 해버리고. 법안 소위에 법안 올리고 아. 여기 무소속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뭐 무소속인데 하고 뭉개입니다. 이번에 보세요. 우리 조국신당도 12명이나 되는데 법사위에 법안 소위 일소위를 보내달라고 공개적으로 막 뭐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혁신당도 뭐 충분히 걱정하는 건 제가 이해가 합니다. 예. 하지만 정견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활동은 정당 이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국회 운영 각 이제 의원들이 상임위 가서 이제 1명, 2명씩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깍두기 취급 받으면서 자기 갖고 있는 실력과 역량을 사장시키는 일. 이거는 그 개인한테도 불행한 거지만 그 정당한테도 불행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 21명의 국회의원이
약간은 잉여인간처럼 인공위성처럼 떠도는 4년을 보낸다? 이건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경과 정책은 정당 이름을 하고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나 쟁점이 없는 분야, 쟁점이 없고 서로 정치적인 대립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합의된 결과를 가지고 교섭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지금 우리 김용 의원이 우려하신 그런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이 한국 정치에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와 조국 대표랑 좀 입장이 그렇죠. 같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네. 부분에서는 또 이게 같은 그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그런 예. 식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예, 저기 예. 우리 의원님한테 그러면 현실적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자면 예를 들면은 검사 탄핵이나 그 뭐 예를 들면은 공수처로 공소청, 예. 공소청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무슨 청문회 절차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교섭단체끼리 서로 이야기를 한다. 그럼 검사 탄핵을 위한 청문회를 위한 일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교섭단체가 그 안에서 이게 통일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10개 중에 예. 한 두세 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서는 합의된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합의가 안 되니까. 이런 거에는 교섭단체에서 권한 행사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안 하겠다는 분들은 10개의 일에 대해서 다 권한 행사를 안 하겠다는 작심을 한 거예요. 저는 7개는 권한 행사를 하자. 그중에서 민생법안이라든가 각 의원들이 중요하게 된 의정활동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법안들. 예. 이거에 대해서 권한 행사를 하고 100% 합의가 안 되는 거는 각 당 이름으로 국민에게 호소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논쟁하고 하는 거를 당 이름으로 하자. 교섭단체 이름을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사안별로 이렇게 각 당이 연합하면 되는데 굳이 고섭단체까지 만들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 참 이거 김의원님 4년 국회의원 하셨는데도 이게 알겠어. 이거 다음 문제 아니 이게 넘어갈게. 왜 그러냐면 그 외에 민생 현안 예. 중요한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교섭단체가 아니면 예. 의사 일정이나 법안 상정에 권한이 없어요. 아. 상임위에서 아하.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교섭단체가 있는 게 편하다 뭐 이런 거 정도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예. 이 대표로서의 권한 또는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이걸 안 하게 되는 거는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통해서 국회의원 만들어줬는데 예. 그냥 예. 그러니까 인공위성처럼 떠다니다가 그 성과 못 내고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에 교섭단- 대한 유권자의 책임성 관련된 교섭단체가 되면 이제 각 상임위별로 제3교섭단체 간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거의 그렇죠. 나머지들이 다 상임위 일정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상임 일정도 일정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법안 소위 때 그 소위에 그 들어갈 수 소속되는 거, 있는. 배치하는 거. 그다음에 법안 소위에 법안 상정을 할 때 그때 협의 권한을 갖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권한이 있고 없고는 국회에서 법안 이 의정 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6개 당에 21명 네. 다 사실 의견이 비슷할 수 있는데 딱 개혁신당 세석만 좀 애매해질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저는 김종민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정치가 약간 이미지잖아요. 어떻게 예. 인식되냐의 문제인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조국 혁신당이 주도하는 틀 속에 밑에 딸려 들어가는 느낌이 일단 있고 수적으로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안이나 이런 거에서 민감하고 사실 기사에 많이 나오는 건 다 주요 쟁점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이 다를 텐데 그럼 마치 협력하지 않는 그런 아니죠. 지금 그런 이제 이미지를 줄 것 같아요. 박성태 약간. 실장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짧게 준비된 요거 짧게 답변이 마무리해야 될 있는데 것 같아요. 예, 요거 자, 하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 이제 법안들에서 문제가 되는 법안들이 올라오잖아요. 예. 이거는 정당 이름으로 정견 발표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음. 근데 국민들이 교섭단체 이름으로 뭘 발표하거나 하는 거를 그렇게 잘 몰라요. 그 국민들은 사실은 이 교섭단체 이름으로 뭔가를 발표하는
거를 접할 무게가- 기회가 별로 없는 게 예. 교섭단체 이름으로 하는 건 국회 운영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은 정당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교섭단체는 운영과 관련된 논의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건 합의가 안 됐으니 정당 이름으로 자기 입장을 낸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당에 지지한 유권자들이 실망을 안 합니다. 우리 정당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문제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들이 항의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이 얘기 또 나중에 또 진행되는 상황들, 또 개혁신당 입장 들어보고,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실상 연임할 뜻을 굳히고 조만간 당 대표직을 사퇴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리스크가 우려된다. 또 우상호 전 의원 역시 대권 가도에 좀 나쁜 영향 끼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상황 보시면서? 그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선 끝나고 당 대표 출마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예, 저희 한판 승부 방송에서 나와서도 항상 반대하고 말씀하시죠. 여러 번 반대를 해봤어요. 예. 근데 제가 해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원 당규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행정 업무나 사법 업무가 아니에요. 예. 행정 업무면 규정대로 하는 거고 사법 업무는 팩트나 사실관계나 법규대로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사안이에요. 아, 근데 정치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궁극적으로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저도 달랐어요. 그 이재명 대표한테 나오시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건 잘못된 길이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최종 결론은 누가 내리냐? 결국 민심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인 누구누구는 어떤 주장을 했는데 뭐 이게 우열이 어떻든지 간에 예. 민심이 보기에 그게 수용 가능하다 또 지지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반을 논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민심에 의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 때 그 거기까지 맞서 가지고는 정치가 쉽지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런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대선에 뭐 불리할 수 있다. 이거 다 정무적인 판단이거든요. 예.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들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결론적으로 이 판단은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고민정 최고나 우상호 의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하. 그냥 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들, 민주당 당원들의 의견과 흐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보기에 이재명 대표 가지고 당대표 세워서 가야 되겠다. 그런 게 성립이 돼 있으면 전 정치적으로 작동 가능한 선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논쟁하는 거는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문제가 있다. 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흐름이 형성돼 있다면 그 당원의 판단, 유권자들의 판단이 우리가 보기엔 좀 비합리적인 것 같아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이게 옳은 판단이든 그른 판단이든 이 형성돼 있는 판단을 거스르거나 뒤집어 엎거나 하는 논쟁은 사실상 별로 실효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근데 점에서 선배님 뭐 그러면- 토론을 하되 예. 토론을 하되 이 점에서는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 결론 내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다. 선배님 나왔습니다. 선배님, 아니, 의원님. 저기 우리 의원님 저 찬바람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많이 그 기세가 많이 지금 예전과 같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과거 히틀러 같은 경우에 거의 90% 이상의 그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에 의해서 다 그 권력을 얻었었고, 그 문화 대혁명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었단 말입니다. 그럼 정치인이 그 대중이 원하고 대중이 방향이 그걸 다 결정할 거면은 굳이 정치인을 왜 둡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때그때마다 다 직접 민주주의 해버리면 되는데. 왜 정치가 있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런 대중과 겁니다. 당원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따라야 그렇지 된다라는 않아요. 것은 아니, 그건 제 얘기를 약간 이제 오독한 거고 네. 그렇게 들렸어요. 민주공화국 이전에는 네. 국민들이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민심을 다 살펴요. 세종대왕도 살폈고 예. 흥선대원군도 민심을 살폈습니다. 예. 민심을 살피되 군주가 결정을 해요. 또는
귀족정은 귀족이 결정을 합니다. 예. 엘리트정은 엘리트가 결정을 해요. 음. 이게 정상이죠. 근데 민주공화정은 민심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 민심을 형성하는데 정치인들이 경쟁하는 겁니다. 이 민심 형성에 경쟁을 해서 예. 민심이 형성되면 또 그 민심에 승복하거나 아. 그 민심을 존중하고 민심이 틀릴 수도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건 나중에 이 민심 그럼 그 국민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 독일 국민도 책임졌잖아요. 중국 국민들도 그 인민들도 그러면 그 저기 문화대혁명에 의원님, 책임을 졌어요. 의원님, 그래서 그러면 그때 히틀러의 그 저항을 했었던 그 사람들은 그럼 잘못된 거네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네.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자기 판단을 가지고 논쟁할 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결국 민심이 하는 거예요. 이 민심에 맞서서 싸워봐야 예. 결론이 안 나고 아. 지금은 아까 지금 김웅 의원님은 이 이재명 당대표가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문화대혁명이나 히틀러에 비교를 했는데 예. 그 길이 될 가능성이 전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른 문제 정도라고 봐요. 하지만 만약에 그런 길이 된다 그러면 이 길에 찬성했던 많은 민심, 많은 국민들, 많은 정치인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책임지는 뭐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으나 예. 저는 이 정도의 문제는 그런 알겠습니다. 히틀러나 문화대혁명에 비견되는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이 예.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논쟁을 하되 저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보고 뭐 그 결정대로 가는데 우리가 이 논쟁을 길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민주당 거죠. 걱정은 여기까지 하고 국민의힘 걱정으로 잠깐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선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가 또 오는 주일, 일요일 2시에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화장실에서 웃을 일이다. 너무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상황. 근데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국민의힘이 웃는다. 한동훈이 나오면 민주당이 웃는다. 화장실에서. 예. 한나땡, 뭐 명나땡,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어디 이제 기사거리 만들려고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말이고, 아 그런가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 결국 이제 민심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는 이게 되게 이게 좀 역동적이고 또 우리 분석가들이나 정치인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좀 벗어나 있다고 보고요. 예. 저는 이제 뭐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가 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밖에 못할 거다.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그냥 그냥 2인자 또는 뭐 밀어주는 또는 뭐 경호실장 뭐 이런 정도밖에 못할 거다. 뭐 그렇게 전제하고 그렇게 고맙다고 생각하는 이제 생각을 미리 하시는 건데 예.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뭐 윤석열 한동훈이 둘이 싸워갖고 저 집안이 이제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될 거다. 예. 뭐 이렇게 기대하고 또 이제 땡큐를 이제 미리 갖다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뭐 그것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뚜껑 저는 열어봐야 한다. 저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거기도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하지. 예. 한동훈이 되고 안 되고를 정치인들이 너무 오래 논쟁을 하는 것 같아요. 방송들도 너무 오래 논쟁을 해왔습니다. 방송에도 예.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한동훈이 나오는 거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이런 정도의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의견 정도를 제시하고 너무 소모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여기서 논쟁해서 우리끼리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 여기서 목소리가 커지면 동의가 많아지면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의욕을 부리지 말고 논쟁은 하되 결국 이거는 민심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니까 뭐 그 안에서 또 어떤 선택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 지내면서 우리 김종민 의원님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시각이 생기신 것 같다. 많이 그러니까 저는 힘드셨군요.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김웅 의원처럼 뭔가 흔들렸다고 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선거를 하면서 어떤 거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재명 한동훈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이 있어요. 한동훈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 판단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에 이재명, 윤석열, 한동훈
넘어서는 길이 예. 이 비판에만 있겠느냐? 아. 그러니까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죠. 이거는 이게 옳습니다. 이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 소모해서 김종민은 이재명 영입 반대하는 사람이야. 뭐 김웅은 한동훈 뭐 당대표 반대하는 사람이야. 이런 정치 가지고 한동훈과 이재명 정치를 넘어설 수 있겠느냐에 대한 알겠습니다. 고민과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는 건데 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당선은 처음 오셨는데 다음엔 정책 얘기를 한번 또 깊이 있는 얘기 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의원님. 벌써 끝났어요? 아니 뭔가 어필하는 이야기 한 말씀 하셔야 되는.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22대 아, 국회 오늘 임하는 짧게 20초. 예, 국민들에게 새로운 미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제가 어렵게 당선이 됐어요.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천원이라고 했는데 예. 그건 민원입니다. 아, 민원. 천심은 그 민심이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저한테 그런 기회를 준 거거든요. 아 정말 김종민 뽑아놨는데 잘 뽑았다. 우리 세종 시민은 마찬가지고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제 저를 지지해줬던 많은 유권자들이 아 김종민 다시 국회 들어와서 정말 잘 됐다. 잘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결론이 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방송에 자주 뵙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